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중을 생각하죠.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나이를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뭐 돈 소용없다. 살았을 때 즐기고 운동도 하고. 근데 돈이 그냥 무작정 소용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뭐 어디를 가고 뭐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이 사업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어렵죠. 도시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내가 어떤 그 일을 해나가고 내가 즐길 걸 즐기고 하다 보면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솔직히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기만 들어오고 택배만 오면 돼요. 차만 오면 돼요, 차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 보건사업은 처음에 몇 개월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알려져야 되고, 일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일이 들어와야지 수입이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편해요. 굳이 막 광고를 안 내더라도 블로그 하나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좀 어깨가 아플 만큼 바쁩니다. 뭐 이제 거기에 따른 그만한 수입이 있겠죠. 그 희망을 갖고 참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하루에 몇십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교육비만 낸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그 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뭐하러 받겠어요. 뭐 어차피 좋은 소리도 안 나올 거. 자, 오늘은 이 자켓을 진밤으로 이제 하는데, 항상 자켓은요 안 보이는 쪽 있죠. 이런 소매 안쪽이나 주머니 안쪽 이런데, 그리고 안감 쪽 안쪽 이런 데를 먼저 복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염색을 할 때는요. 왜냐하면 완전히 건조를 하고 나서 겉면을 하는 것이 일이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촘촘하고 이런 자켓 같은 경우는 지금 진회색인데 진밤색으로 하거든요. 진밤 복원이요. 그러면 염색을 할 때는 1차, 2차 염색을 할 때는 뿌리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붓으로 미세한 틈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색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진한 밤색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이제 블랙으로 해서 그 진한 정도를 맞춰주게 되는데,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좋아요. 옷을 입다가 1년, 2년 지나서 탈색이 왔을 때, 붉으스름하게 나오면 좀 안 좋거든요. 이 옷을 하려면 조금 양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노란색이 있죠? 빨간색은 그렇게 많지 않게 처음에 이제 주황색 정도가 나올 수 있게 일단은 색을 섞어줍니다.
한참 저어서 풀어줘야 돼요. 덩어리 부분이 없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오래돼서 막힌 겁니다. 뭐 꼭 오래됐다기보다는요, 침전이 되고 굳어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기술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진한 밤색으로 가기 때문에 블랙으로 지금 현재도 잘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알밤색이죠. 색을 못 만드는 사람은요, 이만큼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만큼 돼요. 자, 이제 중간에 또 풀어주고, 가끔 보면은요,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싶고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저기를 하는데, 제 시간을 안 뺏으려면은 좀 어느 정도 결심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할 것처럼 해놓고 그냥 와서 얘기해보면은 한 10년 있다가 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산해봤자 시간은 계속 갑니다. 조금 더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젓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그 과정이에요. 덩어리가 있거나 잘 풀어지지 않거나 혼합이 제대로 안 되면 염색을 하고 건조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색이 안 된 부분을 다시 또 하게 되면 뭐가 있냐? 두꺼워지겠죠, 염색이. 이 정도 색감이면은 될 것 같아요. 아휴, 날도 풀렸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버스킹도 못하고. 자, 이제 색상의 변화를 좀 보시는데요. 안감이 워낙에 너무나 깨끗하고 밝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한 칸을 했죠. 한 칸. 건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감이 진해지고 여기보다는 밤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밤색으로 나오는데 이 미세한 주름 틈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붓이 좋은 겁니다. 붓작업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스티치 바늘땀 사이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안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늘땀 사이, 주름 사이까지 다 염색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붓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정에서 한 지금 저기 안쪽에는 한 2% 정도 말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름 틈 사이까지 전부 다 염색이 들어가게 해주고 바르는 동안 이 펼쳐주는 동안에 2%는 건조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또 이제 마감을 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손 동작 하나, 어떻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붓을 끝까지 가서 내려주죠. 이번에는 안감에 닿지 않고 이 부분에 약품이 뭉쳐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부분에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주 미세한 틈까지 염색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지금 여기는 안쪽이니까 크게 뭐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면을 할 때 대충 하면은 막상 손님이 입고 막 움직이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염색이 희끗하게 보이거나 염색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좀 꼼꼼하게 그냥 신경 써서 해주면 두 번 일 하지 않고 손님 불만도 없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붓이 약간 뻑뻑하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밑바탕이 건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회색인 자켓이 이제 진밤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색이에요. 원래 색 진밤색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염색은 2차 염색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늘려보고 했을 때도 어느 틈 사이에도 안 들어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안쪽이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겉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틈 사이까지 잘 염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